예,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3일, 예,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예, 갈릴레오 정입니다. 환영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욕을 많이 하면 조회수 뽑기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반응이 좀 있어서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1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불만과 반발 세력이 당연히 나오죠. 아무리 잘해도 뭐 세종대왕이 나와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불만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무시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이제 의견으로 듣고 뭐 최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악마화할 것이냐. 민주당을 욕하면, 특히 저기 뭐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면 마치 무슨 악마처럼 댓글을 다는 모질이들이 있어요. 참 모질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우리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구분할 시기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이제 감옥에 가 있고, 그거는 뭐 똥으로 이야기하면 보이는 똥이었던 거고, 냄새나고 불쾌했죠.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저것을 똥을 먹고 탈이 날 것이다라고 걱정은 안 해요. 왜? 엄연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독약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암살을 하기 위해서 독약을 넣는다면 똥에다 넣겠어요? 아니면 진짜 구수한 된장에 넣겠어요? 이게 된장이 뭔가 안 좋은 것을 썩기에 아주 좋아요. 냄새를 잘 잡고요. 이 식품의 특성이. 그리고 색깔이 예, 어떤 이물질을 투입했을 때 잘 표시가 안 돼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색깔 변화도 없고 냄새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된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썩은 똥과 된장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된장인데 독이 있는 된장과 독이 없는 된장을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똥은 물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긴 했어도 엄연히 국민 저항이라는 그 광화문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이 역사상 또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원동력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상한 된장이거나 독을 품은 된장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뒤따르냐면 겸손이에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었을 때 그래도 저 양반 이제 대통령 직함을 그래도 잘 수행하겠다라고 기대했던 것은, 그가 이제 수없이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보인 행동과 그 과정에서 초기보다 많이 겸손해지는 모습.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삶을 좀 살 만큼 살았고 시련도 겪었고 이제 겸손을 하니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를 해도 무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점점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일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욕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또 뭐 조직이라든지 우리 마음처럼 뭐 대통령이 쏙 들게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좀 뒤로 하고,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현재 관료들에 대한, 현재 언론들에 대한, 그리고 현재 유튜버들이나 그 밖에 언론 단체들 뭐 등등등등 싸잡아서 이 모질이들이라고 비난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그냥 기회주의인 거죠.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대통령이 헛소리를 하면 옆에서 아이 그거 대통령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나중에 하셔야죠.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자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는 거. 다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그냥 뭐라도 하나 얻으려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을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검증하기 어렵죠. 어떤 경력 가지고 뭐 자기가 이 자리 하고 싶다. 그 자리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명예? 출세? 아니면 뭐 그다음 다른 그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어떤 발판? 아니, 내가 그 자리에 꼭 가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야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자, 예, 앞에 서두가 길었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좀 보죠. 이건 이제 카톡이었고 이 네. 발언이에요. 전에 한번 저기 있잖아요. 담배꽁초 단속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인도위 그걸 방임할 게 아니라면 민간이 신고한 걸 왜 횟수를 제한을 왜 합니까? 나는 직업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반발을 안 하고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파면해야 됩니다. 국정 맡기면 안 돼요. 국정 맡기면 안 돼요. 제가 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댓글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중2들 수준이에요. 중2들. 예? 초등학생이나 중2 수준들이에요. 여러분들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감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잘못 안 하면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내가 죄를 져서 단속을 당해도 기분이 나쁘지만 죄를 안 졌는데 당하면 더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공무원이라는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공무원을 공인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단속이나 그죠? 법의 집행을 우리가 위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그죠? 대의를 위한다라고 하면 통제가 안 되죠. 지금 유튜버 중에 뭐 레카? 나는 그 레카라는 말이 뭔가를 전 잘 모르겠던데.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좀 사회가 무질서하니까 그 무질서를 단속을 해서 강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순사가 칼 차고 총 차고 다니면 돼요. 사회가 평온해지겠죠. 확 잡으면 되지 뭐. 잘못하는 놈들 다 그냥 잡아 족치고 군기 잡으면 되지 뭐. 그런 사회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응? 이 논쟁은 뭐 여기서 뭐 막 떠든다고 해서 그 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을 들으시고 본인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들을 시켜서 경찰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음주 단속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버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뭐냐면 자기가 음주 단속을 잡겠다고 밥벌이상 그 쫓아다니면서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공익으로만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개인의 협박 수단이 되고요. 돈벌이 수단이 되고요. 단순히 벌금 그러니까 포상금만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제 개나 소나 다 삥을 뜯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자기 공무직이 그죠?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날아갈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과정에서 어떤 일이 비리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사진 몇 장 찍고 나서 이제 개인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법의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일단은 사회 공동의 합의예요. 이 합의라는 거는 법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합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건 입법권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너무 과욕을 부리는데 이렇게 과욕을 부릴 때 특히 국무회의 같은 것을 공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무회의 때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교장 선생님 훈시만 있죠? 나머지들은 다 학생들이죠? 거기서 말 제대로 할 자격 없으면 아예 직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그런 국무위원들 데리고서 회의를 할 바에는 공개를 하지 말던지 대통령이 위신만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댓글 보면서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능력이 좋길래 꼼꼼한 것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국민들을 살피세요.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있나요. 사람의 능력은 총량입니다. 그런 꼼꼼한 거 살피라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나 더 큰 대의적인 걸 갖다가 욕을 먹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모습이 뭐가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직원들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네? 철저하게 위임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각을 낼 수 있게끔 자기가 자르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일들을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 지금 쇼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일을 전지전능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가소성,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특화될 수는 있어도 누구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신격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특히 진보 진영에 보면 그 맹신도 마냥 교회도 그렇고, 예?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요 며칠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지금 아까 제가 영상에서 잠깐 보여준 이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탄핵감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법과 제도를 무시했고요. 입법권을 침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때도 그죠? 시행령 그 시행령 정치를 했죠. 완전히 시행령 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가 달라요? 이게 좋은 일이가 된다? 왜 룰을 지켜야 되고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왜 지켜야 되냐면 예? 생각한 대로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예? 보기에는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답답해 보일 정도로 뭐예요? 검증과 토론과 설득과 이 과정이 필요하죠. 예? 파파라치를 양성시킨다?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통제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그 다이애나 왕세비, 예, 파파라치한테 쫓기다 죽었죠? 이 자체가, 어? 아니 가장 기본 이거는 초등학생들끼리 토론을 해도 분명히 결론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예? 뭐예요 이게? 공무원은 단속을 잘못했으면 자기가 단속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됐을 때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직을 걸고. 근데 민간인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양아치 새끼들이 이제 완장 차고 설치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예? 여러분들이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기본적인 문제만 질문을 해봐도 뭐가 문제인지가 우리가 확연히 나오고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했어요. 가장 들어온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옆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야죠. 이건 아닙니다라고. 예? 단 한 놈도. 뭐예요? 다 기회주의자들이야. 예? 지들이 여의도에 지금 계엄 때 예? 가가지고 뭐 설쳤고 거기서 뭐 했다고 막 대단하게 막 떠드는데 본인들 말고 본인들은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었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하지만 순수하게 손해 보고 순수하게 자기 생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예?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조용히 떠난 사람들은 예? 무슨 데모 한 번 한 거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데모 안 한 사람 있었어요? 제 나이 때가? 저는 학생운동 오래전에 아이 참네. 씨. 하여튼 다 빼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참고 뭐하고 제가 이렇게 쭉 봐왔지만 이번에 대통령 발언은 그죠? 파파라치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파파라치가 왜 나빠?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저 오늘은 여기 가서 여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가 신고하고 신고해서 돈 벌자고 왜 나쁩니까? 나쁘죠? 이게 왜 좋아요? 큰일 날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예? 다시 가면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댓글 봐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지. 예? 예? 파파라치 단속을 활성화시킨다고요? 얘네들이 정의를 말해요. 아니 독일 나치도 마찬가지였다니까. 가장 기본 개념도 없는 거예요. 기본 개념도.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거예요. 지금 탄핵 수준이에요. 탄핵 수준.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사과하고 예?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다 사과해야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예? 얼마나 신중하지 못했는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문제점이. 똥인가 된장인가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했죠. 윤석열 같은 똥은 다 냄새 난다고 혐오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탈은 안 나. 죽지는 않는다고.
윤석열 같은 인간, 그런 악마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그 광화문에서 그 국민들이 모인 것처럼 그런 동기만 만들 뿐이에요. 응? 그런데 된장이 문제예요. 된장, 맛있는 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맛있는 된장인지 아니면 그 속에 독이 있는지 혹시 상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된장이기 때문에 믿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똥과 된장의 구분은 다 한다니까. 윤석열 같은 똥은 말 안 해도 다 안다니까. 겪어보면. 네? 이거는 진짜 공론화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 지금 보세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인간들 수준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 애써서 또 옹호하는 발언들. 오늘 또 뭐 어떤 발언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실망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되고 그죠? 행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지하면 안 돼요. 진짜 악마를 키울 수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봐야죠. 아,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녹음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악마적인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